교통사고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미국에서 프랙티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교통사고 관련 치료나 보험 쪽에 대해서 좀 우리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 내 케이스의 이제 퍼스널 인조리라고 하죠. 교통사고 환자들이 왔다 가셨고요. 그리고 물론 내가 실수해서 사고가 난 경우 또는 상대방이 실수해서 사고 난 경우 또 이렇게 나눠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를 할 때 우리 원장님들께서 그리고 앞으로 한의대학원이나 카이로프랙틱 대학원을 졸업하실 우리 후배님들에게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동영상을 남깁니다. 첫째, 교통사고 환자는 참 달콤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환자를 환자로 보느냐 또는 케이스로 보느냐입니다. 환자를 환자로 본다는 것은 사고가 났든 넘어졌든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왔을 때 이 환자를 정말 환자로서 치료하는 그런 진료 과정, 그렇죠? 치료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고가 나거나 또는 넘어졌을 경우에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리티게이션까지 법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얘기하는 게 퍼스널 인조리라고 합니다. 퍼스널 인조리 안에는 교통사고 또는 뭐 낙상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데미지가 입었을 때 이제 치료를 받고 또 그 치료를 받은 것을 기본으로 해서 변호사분들이 이제 파일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퍼스널 인조리라는 보험은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보험이에요. 자동차 운전 보험을 얘기하죠. 그 안에 메디칼 페이먼트라고 해서 그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내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정말 아프신 분들은 ER이라 그래서 이머전시를 다녀오시기도 하고요. 또는 메디칼 닥터, 프라이머리 메디칼 닥터를 만나보시고 통증에 대한 약들을 프리스크립션을 받아서 복용을 하시다가 좀 약간 너무 아프다 싶어서 대체의학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의학 병원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이로프랙틱 병원, 한의원, 그 이외에 물리치료 여러 가지 그런 또 이렇게 대체의학 병원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한 5케이스 정도의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오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고가 나서 아팠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오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보상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분들이 오면 치료를 안 한다기보다는요, 검사를 먼저 하고요. 이분들이 정말 아픈지 안 아픈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제가 어느 정도만 치료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한 케이스당 20번씩, 30번씩, 40번씩 치료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또는 그냥 뭐 아파서 오시는 워킹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프셔서 오시면 이분이 얼마나 아픈지를 확인한 후에 제가 몇 번 정도만 치료하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다른 병원에서 제가 일할 때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병원은 교통사고 환자들을 아주 주로 많이 받는 병원이었어요. 보통 한 달에 30케이스 정도씩 꾸준히 받는 그런 병원이었고요. 그런 병원에서 제가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PI라는 퍼스널 인조리라는 옷을 어느새도 모르게 제가 입고 있었던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게 그냥 치료로 가는 게 아니라 케이스로, 돈으로 보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뭐냐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였었거든요. 중요한 건 제가 나왔고 저의 병원을 차리고 또 제가 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배웠었던 PI라는 것을 배웠었던 거를 제가 다시 놓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한의대학원을 이번에 졸업하실 우리 미래 원장님들 또는 카이로프랙틱 원장님들, 요거 하나는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케이스 치료 비용을 잘 주시기 때문에, 많이 주시기 때문에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에 한번 빠지게 되시면요, 헤어나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달콤함에 빠지시면요, 병원이 아니라 공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 주마다 주법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치료를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변호사가 같이 끼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치료 수가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보상금이 책정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오셨을 때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어떤 서류에 다 사인을 받으셔야 되는지 먼저 아셔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환자가 오면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어떤 서류들을 다 환자에게 받아야 되는지를 다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누구 잘못인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누가 티켓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폴리스 리포트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거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치료를 하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변호사분이 돈을 안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환자분이 도망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서 장난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원장님들 정확하셔야 됩니다. 이거 케이스가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케이스가 많이 오면서 그만큼 치료했었던 그 치료 수가를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변호사분들과 같이 조인이 돼서 서로 리퍼럴하고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를 잘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통사고에 대한 어떤 그런 달콤한 부분만 이렇게 느끼시다 보면, 더 많이 원하시다 보면은요, 병원의 색깔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환자들만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거를 준비를 하게 되죠. 치료가 목적이고 치료가 우선이다 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케이스를 좀 더 많이 받아오는 거. 그러니까 병원 자체의 색깔이 교통사고가 이제 주된 그 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되시면은요, 거기서 못 나오세요. 나오는 거 어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케이스를 항상 영원히 끝까지 주신다고 믿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교통사고 케이스가 한 2케이스, 3케이스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환자분들이 전체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30%, 40% 정도는 건강보험 환자들이시세요. 그리고 나중에 한 20% 정도는 군인병원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이고요. 나머지 환자분들은 현금으로 이제 패키지를 한꺼번에 구입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16번이면 16번 이렇게 치료를 하시고 이제 그만두시는, 물론 그 메인테너런스 케어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층의 환자분들을 이제 진료를 하고 나아지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환자가 케이스가 와도 와 교통사고 환자 왔다라는 그런 사실 기쁜 마음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제가 일을 했었던 병원들은 이랬어요. 한 달에 30케이스씩 교통사고 케이스가 30개씩 3달 연속으로 오면 어디 놀러 가자. 내가 다 데려가겠다. 이런 제안도 내놓은 병원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케이스가 좀 줄어들면 왜 이렇게 병원이 안 되지? 걱정하시는 그런 병원들도 있었고요. 어떤 병원에서는 이제 또 교통사고 케이스를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밴을 사요. 밴을 사서 교통사고 나신 분들 가서 픽업해 오고, 마침 메디케어에서 메디케어 환자분들을 많이 모시고 오는 것처럼 교통사고 난 분들을 밴을 타고 가서 그냥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밴에다가 병원 이름 쓰고 교통사고 쓰고 자기 얼굴 넣고 해서 그렇게 다시는 분이죠. 굉장히 비즈니스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나쁘다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약간 싫었어요. 만약에 우리 미래 원장님들께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병원을 경영하시려고 하시는 초기 원장님들도 그렇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교통사고 환자 케이스 많이 볼래요 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없다면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면서 정말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해서 병원을 경영하겠다라고 하시는 생각이 있으시면요, 너무 그쪽으로 치이치지 마세요. 다 살아남는 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 컴플라이언스를 지키자고 노력을 하고 결정을 하는 순간 병원이 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컴플라이언스를 지키겠다고 결정하고 병원의 룰을 바꾸고 나니까요, 결국에는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는 환자분들만 오시더라고요. 지금 처음 한의대학원을 졸업하시거나 카이로프랙틱 스쿨을 졸업하시거나 지금 처음 병원을 경영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다른 퍼스널 인저리 전문 병원에서 일을 하시고 거기서 배워서 내 거를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절대로 교통사고만 100% 취급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달콤해요. 하지만 거기서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것만 하게 되면 자기 개발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달콤한 부분에만 있기 때문이죠. 정면에서
부닥쳐서 충돌하고 깨지고 배우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고 또 세미나 가서 배우고 이 환자 저 환자 여러분들의 그 증상들과 그 아픈 통증들을 치료하고 고민하면서 나의 자기 개발이 돼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내 건강보험의 어떤 안 좋은 점들,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든 말든 나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기 때문에 저의 색깔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5년 제 뜻대로 했습니다. 지금 많이 자리 잡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원장님들과 좀 민감하지만 그래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교통사고 환자 케이스 달콤하죠. 하지만 거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원장님들 자기 개발 꾸준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잘 고치고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우리 병원 잘 성공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